반갑습니다. 제과 기능사 사과파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파이도 호두파이로 마찬가지로 블렌딩법이고 스코틀랜드식 파이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트파이 같은 경우가 스코틀랜드식 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가루 안에 유지를 피복시켜서 그 다음에 건조 재료랑 액체 재료를 넣고 섞는 방법입니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냉장 휴지를 시키기 때문에 이 테이블 위에서 깨끗한 테이블 위에서 밀가루를 채질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가루 재료, 분유도 같이 넣고 채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급적이면은 물하고 쇼트닝은 차가운 상태로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주시고요. 소금하고 설탕은 물에 녹여서 반죽을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에 유지를 넣고 콩알 만한 크기로 다져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면적을 이용해서 유지랑 밀가루가 잘 섞일 수 있도록 다져 주시고요. 자, 너무 큰 덩어리들이 유지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나중에 손의 열에 의해서 치대주거나 아니면 오븐 열에 의해서 유지가 녹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제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조금 주의해서 작업해 주시고요. 사과파이 같은 경우는 요구 조건에 맞춰서 격자 무늬 2개 또는 완전히 덮은 모양 2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지 기간에 충전물을 안에 들어가는 사과 충전물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가운데 뚫어 주시고요. 자, 물에 설탕, 소금을 잘 섞어서 충분히 녹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녹으니까 이렇게 미리 한 번씩 섞어 놓은 상태로, 물은 차가운 상태로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 번에 다 안 들어갈 것 같으면 한 2번 정도에 나눠서 넣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물이 바닥으로만 새지 않도록 자, 이렇게 해서 반죽을 완전히 한 덩어리로 뭉쳐 주겠습니다. 자, 이것도 냉장 휴지 시키는 제품이어서 반죽이 크게 너무 많이 치대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냉장 휴지 후 반죽을 제대로 다시 한번 치대서 밀어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물이 다 섞였으면은 이제 한 덩어리로 뭉쳐서 치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사이 비닐 준비해 주시고요. 비닐에다가 반죽이 다 치대지면은 충분히 냉을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이제 잔 덩어리들도 같이 한 덩어리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나중에 덧가루를 이용해서 반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으면 놓고요. 덩어리들도 놓고 개수에 맞춰서 나중에 반죽을 또 분할할 거니까 이렇게 넓게 밀어 펴신 다음에 주시고요. 이렇게 냉장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냉장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파이 충전시켰으면은 내용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갈변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설탕물이나 소금물에 이렇게 전처리를 해 두셨다가 꼭 물기를 제거하신 후 중량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900g이어서 900g 확인 후 계량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불 위에서 하는 거라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버터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그냥 한 번에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설탕, 소금, 계피까지 넣고요. 전분도 그냥 바로 넣겠습니다. 이 전분이 나중에 호화가 되면서 결합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일하고 이 시럽들하고 액체 재료들하고 결합제 역할을 해주고요. 이제 호화가 되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사과를 넣어놓고 조금 더 호화를 충분히 시켜준 후에 이제 달라붙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버터를 마지막에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로 바로 올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휘퍼로 전분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끈기가 생기고 점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바로 주걱으로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닥 부분이 쉽게 늘러붙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과 파이에서 충전물이 끓어 넘치는 이유 여러 가지 있죠. 내용물이 차갑지 않고 뜨거운 경우, 그 다음에 반죽 피에 구멍을 뚫어주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에 오븐 온도 바닥이 너무 높은 경우,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내용물을 만드는 시간 안에 오븐을 미리 세팅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그냥 섞어주시면서 자, 호화 온도는 기본적으로 60도입니다. 이제 전분이 60도씨까지 열과 물을 만나기 시작하면 호화가 되죠. 호화가 되면 약간 점성이 생기면서 끈적끈적해집니다. 자, 사과 전처리 해놓은 상태일 때 수분이 너무 많으면은 여기서 작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과 자체에 수분이 너무 없어져서 사과가 너무 조그만한 상태로 바뀌어서 나중에 먹을 때 식감이 아예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 주의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열을 받아서 이렇게 시작하면은 빼고 주걱으로 섞어주고, 자, 완전히 되기 전에 불을 한번 끄시고요. 여기에 사과를 넣어주시고 완전히 졸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이 좀 작으면 스텐볼로 바꿔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옮겨서 해야겠다. 뜨거우니까 장갑을 끼시고요. 이렇게 스텐볼 위에서 냄비가 큰 거 있으면 냄비 큰 거 쓰셔도 되고요. 큰 게 없으면 이렇게 스텐볼에다가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분이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미리 전처리 시켜놓은 사과는 미리 빼서 수분기를 최대한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쫄기 시작하면은 바닥 부분이 먼저 눌러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저어주시고요. 이제 사과를 너무 작게 자르면은 나중에 사과가 아마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시나몬하고 전분하고 섞은 시럽이 약간 점성이 생겨서 약간 끈적거리는 타입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점성이 생기기 시작하면 조금 빨리 저어주셔서 바닥에 늘러붙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전분 역할이 이렇게 결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사과랑 전체적인 재료들하고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불이 닿는 부분은 상당히 빨리 눌러붙기 때문에 잘 저어주시고요. 사과를 충분히 익혀주셔야지만 나중에 수분 전이가 되지 않아서 제품이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시켜 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퍽퍽퍽퍽 끓어 넘치죠. 이렇게 기포가 나오면서 이 상태까지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가 바로 됐다고 해서 바로 내리지 마시고요. 잔열로 조금 더 익혀서 큰 사과들을 수분 전이가 되지 않도록 전분이 막을 수 있도록 코팅되는 현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을 꺼주시고요. 마지막에 버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버터를 넣어줘서 가볍게 섞어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상태일 때 버터 넣는 겁니다. 넣고 충분히 식힌 다음에 작업하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충분히 빨리 식혀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지를 들어가면은 바로 내용물 작업을 하신 다음에 식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과파이 휴지가 다 되면은 꺼내서 칠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과파이 특징은 4개입니다. 파이를 총 4개 만드시면 됩니다. 2개는 격자고요. 2개는 그냥 씌우신 다음에 칼로 모양만 내시면 됩니다. 자, 반죽이 있는데 반죽을 총 8개로 나눠서 동일한 중량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에 씌워지는 뚜껑이 조금 더 중량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는 좀 크게 전체 중량을 재시고요. 예를 들어 전체 중량이 지금 774 정도 되면은 776이니까 8로 나누면 하나는 100g, 하나는 90g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를 100g 자, 대략적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딱 정확한 중량보다는 4개, 4개 대략적으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눠서 이렇게 토핑할 거, 위쪽으로 토핑될 거를 이렇게 빼놓으시고요. 아래쪽에 들어가는 반죽을 이렇게 빼놓으시면 됩니다. 자, 마르지 않게 항상 비닐로 덮어주시고요. 자, 격자 무늬는 한 번에 같이 작업하기 때문에 2개를 같이 모아 놓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바닥 먼저 작업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칠해서 반죽을 충분히 잘 칠해 준 다음에 반죽을 일정하게 온도를 맞춰 주시고요. 격자 무늬도 마찬가지고 덮어주는 모양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하셔서 반죽을 이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수축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넓게 밀어 펴주신 다음에 끝에까지 반죽이 남아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주시고요. 눌러서 최대한 자, 이렇게 들어간 후에 똑같이 스크래퍼 이용하셔서 호두파이처럼 스크래퍼 이용하셔서 끝에만 잘라주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잘라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바닥. 자, 2개는 완전히 뚜껑을 덮는 형태고요. 2개는 격자 무늬로 잘라서 그
그 모양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류들은 색깔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온도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품이 균일하게 잘 색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과파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색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이제 완성하고 나서 굽기 전에 노른자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짜투리 반죽은 짜투리 반죽끼리 따로 빼놓고요. 이렇게 작업이 끝나시면은 가운데 구멍을 뚫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해놨던 사과 파이가 충분히 식었습니다. 사과 파이를 잡고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하게 넣어주시고요. 깔끔하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뚜껑을 만들 겁니다. 뚜껑은 계란물을 이용하지 않고 물을 이용해서 뚜껑을 덮어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둥그렇게 펴주시고요. 사과 내용물은 조금 남습니다. 완전히 다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남아서 적당하게 팬딩량을 맞춰주시고요. 그다음에 윗면의 뚜껑은 좀 크게 넓게 밀어 피셔서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물을 묻혀서 덮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이용해서 사과파이 옆면에 물을 묻혀 주신 다음에 덮어서 한 번 더 잘라줄 겁니다. 잘라주기 전에 포크를 이용해서 끝에만 무늬를 먼저 이렇게 내주시고요. 자, 내주신 다음에 다시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끝에만 이렇게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덮는 형태 제품 하나 했고요. 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잘 치대서 반죽을 좀 더 넓게 얇게 밀어준다고 생각하시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을 묻혀서 덮어주시고요. 반죽끼리 붙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자, 내용물은 너무 많이 붙지 않도록 해주시고 끝에만 이렇게 무늬를 찢어지지 않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주시고 동일하게 스크래퍼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는 격자 무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격자 무늬를 내는데 센치는 밀어서 최대한 얇게 밀어서 길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똑같이 두 가지 반죽을 치대서 격자 무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를 조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하실 때에는. 안 그러면은 작업하기가 조금 어려우시니까
한번 들어간 쪽은 다음 쪽에는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면 이렇게 밀어서 반죽을 조금 길게 밀어주시고요. 자, 센치에 맞춰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치는 약 한 0.5cm, 0.7cm 정도 되게끔 잘라주시면 됩니다. 길이를 맞춰서 자, 길게 자, 잘라주시고요. 똑같이 물을 끝에 부분에 물을 좀 발라주시고 처음에 크로스로 이렇게 가운데 부분하고 윗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위에 부분 올라왔으니까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 거는 밑으로 가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 거는 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 위로 올라갔으니까 밑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위로 가겠습니다. 자, 이래서 위에 올라와 있는 반죽들이 또 아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를 열어주시고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개를 열어주시고 반죽을 넣어주시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먼저 빼주시고요. 넣어주시고요. 닫아주시고요. 세 개를 열어주시고 넣어주시고 닫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닫았으면은 똑같이 끝에 부분을 물 있는 부분을 똑같이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포크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크래퍼로 잘라주겠습니다. 동일하게. 자, 이렇게 해서 계란 노른자를 바르시고요. 똑같이 2번 바를 겁니다. 한 번 발라놓고 노른자만 한 번 더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연속으로 바르셔도 크게 무관합니다. 자, 격자는 격자 무늬에 잘 들어가게끔 이렇게 약간 날을 세워서 발라주셔야지 되고요. 사이사이 끝에 잘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노른자 자체로만 색깔을 내기 때문에 발라주실 때 주의해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